9항입니다. 안가에서 나와서 금융연수원 주차장까지 다시 경호처장이 배웅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대통령님 일행이 먼저 가시고 저희들은 조금 있다가 경호처 차량이 와서 그 경호처 차량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경호처장의 차가 아니고요? 경호처. 예. 예. 경호처장이 그러면 연락을 받고 들어갈 때는 뭐 안내해서 같이 들어갔나요? 예. 그때 경호처장이 또는 오라고 전화했을 때 비상계엄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조지호 총장의 관용차를 함께 타고 서울청으로 이동했지요. 예. 피청구인의 지시대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협조할 수 있도록 증인이 미리 기동대 현황을 점검해 보겠다고 했지요. 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도 말 못하겠어요? 19시 40분경인데 증인이 서울청 경비부장 주진우 경무관에게 전화했었죠. 예. 그때는 그러면 조지호 총장과 관용차로 함께 이동 중일 때는 맞죠? 19시 40분 그때가 그렇습니다. 서울청 집무실로 가서 경비부장과 경비안전계장 등을 통해서 출동 가능한 경찰 기동대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조지호 총장의 그 결과를 보고하기는 했죠. 예, 좀 공소사실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고 기동대 현황을 확인하고 보고했냐고 이렇게만 물어도 답변 못하겠습니까? 그 야간에 근무 중인 경력 현황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확인하고 조지호 총장에게 보고한 것은 맞습니까? 예,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영현 장관이 22시가 되기 전에 9시 40분경에 비어폰으로 또 전화가 왔지요. 예. 그때 김영현 장관이 증인에게 했던 말은 무엇인가요? 네, 그것도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증인 아까 주신문에서 안가에서 피청구인의 얘기를 듣고 국회로 계엄군이 출동하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력을 준비하고 배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답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아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 제가 어차피 공소 사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다. 경찰에서는 그대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네,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11항 읽겠습니다. 22시 23분부터 방송으로 비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증인이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는 봤지요? 계속해서 TV를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하는 걸 봤지요? 선포하는 거 봤습니다. 예. 그리고 22시 31분경에 조지호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계엄이 선포됐으니 준비된 기동대 병력을 배치하겠다라고 하고 6개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각 출입문마다 배치했고 이것도 또한 조지호 총장에게 보고했지요. 예, 공소 사실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주신문에도 나온 내용 같습니다만. 그래도 답변 안 하시겠어요? 주신문에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증인 아까 주신문에서 이 7개 문을 다 출입 통제를 하려면 3,000명 또는 3,50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예, 국회가 한 2.5km 되고 문이 7개가 되니까 그 담을 빽빽하게 에워싸려면 산술적으로 한 3,000명, 3,50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 그 언제 계산해 봤나요? 이건 계엄 상황 이후에 우리 참모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요? 아니, 계엄 해제되고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네. 증인의 공소장에는 28개 기동대 1,740명의 경찰관 기동대가 배치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맞죠? 그건 공안시 45분까지 네, 맞습니다. 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 시점 이후에라도 끝날 때까지 처음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국회 출입을 전면 봉쇄했다가
나중에는 일부 출입을 허용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전면 출입을 통제한 상황에 대해서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12항입니다. 23시 23분경에 계엄사령관 육구 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이 포고령 1호를 공포했는데 증인도 이거 보고 알았지요? 그 무렵에 뭐 라이브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핸드폰에 띄워서 봤습니다. 포고령이 공포되자 서울청 간부들하고 증인이 그 상황 통제실인가요? 거기에 있던 간부들하고 포고령을 위반하면 계엄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등의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지요. 예, 그 포고령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의견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23시 36분경에 조지호 총장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포고령이 내려왔으니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라고 지시했고요. 이것도 아까 주신문에서는 답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1분 뒤에 23시 37분경에 증인의 지시로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하는데 조지호 총장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이 지시를 최창복에게 전달했고 따라서 최창복이 지시한 것이겠죠. 예. 그리고 23시 54분경에는 증인이 직접 무전망에 지시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서울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증인이 그러니까 서울청장이 직접 지시하는 사실도 알리고요. 포고령이 선포되었다는 것도 알리고 포고령의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도 얘기하면서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했지요. 증인이. 예. 그때 뭐 상황 통제실에 TV는 켜져 있었죠. 상황들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때때로 TV를 보면서 국회 상황을 예. 지켜보고 계셨죠. 그러면 그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신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죠?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라는 것만 인식했습니다. 혼잡한 상황이라는 것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인식했습니다. 지금 이제 간부들하고 회의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시간쯤에는 적어도 계엄의 선포 요건이나 또 해제 요건, 국회가 해제를 가결하면 해제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그런 헌법 규정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까? 그 위에 출입을 국회의원들과 출입증 가진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출입을 시킬 때 그러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로 예. 다시 전면 통제하기 전에 그 내용은 이제 검토해서 알고 계셨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출입을 일시 허용했을 때와는 다르게 증인이 직접 무전기를 잡고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일체 출입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직접 한 것을 보면 증인이나 경찰청장만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조지호 청장의 지시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그 지시대로 이행한 것이 맞습니까? 제가 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앞에 국회의원님들 출입시킬 때 무전을 제가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무전을 그날 3번 했는데 앞에 2번 무전한 것은 국회의원님들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 모두 출입시키라는 무전을 2번 했고 그 이후 23시 54분경에 다시 이제 포고령이 내려왔으니까 포고령에 따라서 다시 좀 차단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잘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일체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제가 3번째 무전을 한 것입니다. 그때만 직접 무전기를 잡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 앞에 2번 잡고 다시 포고령 내려온 후에 1번 잡고 총 3번을 잡았습니다. 23시 36분경에 조지호 총장이 이제 다시 출입 전면 통제하라고 하는 전화, 개인 폰으로 전화 왔다고 진술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개인 폰으로 전화했다는 것인가요? 그 후에 상황 주고받을 때 계속 개인 폰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날 조지호 총장하고 여러 통화를 했는데 모두 다 개인 폰이었다는 겁니까? 이때만 개인 폰으로 하신 것처럼 아닙니다. 진술하셔서 전부 개인 폰으로 했습니다. 전부 개인 폰이었나요? 조지호 총장이 그 통화에서 그러니까 전면 통제하기 직전에 통화에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우리가 잡혀갈 수 있다 또는 우리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듣지 못했습니다.
아까 증인은 이제 조지호 청장이 피청구인과 통화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조지호 청장은 오늘 뭐 증인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번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6번의 통화 내용은 주된 취지가 체포하라고 닥달하는 것이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닥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에게는 피청구인과 통화를 직접 했다. 피청구인이 직접 내게 지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저한테는 한 적이 없습니다. 14-마항을 묻겠습니다. 증인도 그렇고요. 조지호 총장도 그렇고 대통령 지시가 담긴 문건도 임의로 폐기해버리고 또 지시를 하달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묵살해버리는 게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잘 안 믿겨서 다시 묻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과의 그 통화를 여쭙겠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12월 3일 이전에도 통화한 적 있나요? 제가 서울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인사차 저희 청을 방문해서 예. 알고 그 이후에 서울시 주관해서 행사할 때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통화한 적은 없지요. 통화는 없습니다. 예. 2024년 8월에 증인이 서울청장에 부임했지요. 예. 9월 달에 이진우 사령관이 직접 서울청으로 방문해서 인사를 나눴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때 무슨 공식적인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서울 경찰과 수도 수도를 책임지는 군 관련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견례 차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급자들이 수도방위 사령관이 서울경찰청장에 부임한 증인을 예방하는 것이 예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하던가요? 조지호 청장 때도 방문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조지호 청장이 제 전임 서울청장이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나 다른 간부들도 같이 만났습니까? 국수본은 본청에 있습니다. 서울청과 같이 있지 네. 않습니다. 국수본은 같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비상계엄 당시에 12월 3일 10시 30분경, 밤 10시 30분경에 이진우로부터 전화를 받았지요. 예. 그때부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01시 9분경까지 약 8회 정도 통화한 것은 맞지요? 예. 23시 30분경에 최초로 통화한 것도 맞습니까? 예. 11시 반경. 예. 주로 그 통화 내용은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취지였습니까? 그 부분은 형사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진우가 증인에게 계엄군이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지를 묻자 증인이 경정문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도 보이는 것 같던데 그렇게 묻고 그렇게 답변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수방사가 할 임무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서울청장, 경찰청장과 공조 통화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진우가 혹시 전화한 것은 아닐까요?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